안녕하세요, 스미슐랭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시인, 세 번째 스시인 영상인 만큼 저번 영상에서 설명 안 한 부분들 위주로, 그리고 바뀐 구성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뉴들 나오기 전에 같이 간 동생이랑 업장술 하나 시켜 먹었어요. 엔트리 중에서는 살짝 가격이 높지만 만족도는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찰스 하이직 혹은 샤를 하이직이라고 하는데, 찰스, 샤를, 까를, 칼, 스페인에서는 까를로스 다 같은 이름입니다. 모르셨죠 이거? 저기 써있는 뷰릿은 당도를 말하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급이라서 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잘 만든 샴페인들이 뷰릿 등급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제철 요리인 대구 1위, 일본어로는 시라꼬라고 불리죠. 위에 올려주신 건 모미지 오롯이라고 간 무에다가 고춧가루로 색을 낸 거예요. 시라꼬의 질감은 부드럽고 표면은 좀 탱탱한 달걀 흰자 같다고 할까요? 아래에 있는 소스는 시트러스의 과즙 그리고 간장과 함께 섞어서 만든 폰즈 소스예요. 이게 시큼한 맛을 줘서 크리미한 시라꼬와 모순되는 맛으로 밸런스를 만드는 거죠. 샤를 하이직이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저 돌멩이 같은 그릇에 앙소스를 들고 계신데 저거 볼 때마다 저거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는 생각 드는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전복은 한번 삶으신 다음에 튀긴 거고, 튀김은 몽글몽글한 스타일. 우리 한국인들은 사실 완전 바사삭한 거 좋아하는데 일본 덴뿌라 잘하는 집 가보면 몽글몽글한 스타일이 더 많더라고요. 소리 들리셔요? 그냥 젓가락으로 잡았는데도 소리가 느껴져요. 이날 전반적으로 튀김이 다 맛있는데 원래 스시인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조금 더 맛있었어요 이날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라 차이가 있긴 한데 뒷주방 요리들도 이날은 유독 맛있더라고요. 이진욱 셰프님은 보통 방어, 일본어로 부리, 찌개하고 계신 장면인데, 기름기가 많거나 숙성도에 따라서 찌개를 하시는 편인데 지금 시기에 미리 찌개를 해두시더라고요. 이 메뉴는 이따가 나옵니다. 첫 스시는 광어, 히라메가 나왔는데 살짝 코부지메를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때 일부러 좀 신경을 써서 먹었는데 진짜 이게 감칠맛 좋은 흰살에서 나는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표면에서 약간의 그 약간 좀 스파이시함? 그런 게 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치토스, 과자 치토스에 살짝 매콤한 것 같은 그런 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코지마 흰살에서도 분명 몇 번 느꼈던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도 동의 안 해요. 근데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공감 가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늬오징어 아오리이까가 나왔는데 위에는 소금과 연귤즙을 살짝 터치해주셨고요. 여러분 사실 반전인데 아오리이까가 사실 무지 비쌉니다. 한 마리 큰 거는 1m짜리도 있고요. 한 마리에 7만원, 8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 스시는 당연히 거의 아오리이까만 쓰시고요. 당연히 오징어라서 숙성 안 하면 질겨요. 아오리이까는 숙성에 따른 질감과 자연스러운 단맛이 가장 중요한 네타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마츠모토 계열은 한치면 2도 길이 해서 주시고 아오리이까면 그냥 주시는 게 거의 보통이긴 한데, 이진욱 셰프님은 아오리이까만 쓰시니까 거의 그냥 이 형태로 주십니다. 참돔, 마다이, 셰프님 시그니처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광어가 있을 때는 광어부터 먼저 주시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그리고 마다이 할 때 마라는 뜻이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돔이 참돔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스시인의 샤리에는 뱃살이 잘 어울려요. 스시인은 흰살 생선, 즉 시로미들은 뱃살만 쓰시는 거 아시죠? 스시인의 샤리가 간과 스가 좀 있어서 확실히 네타가 기름져야 어울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뱃살만 쓰시는 거죠. 사실 샤리가 어떤지 파악하려면 기름기가 비교적 적은 시로미들 쪽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스시인은 쌀 식초 딱 하나만 쓰셔요. 그 브랜드가 어디냐면 그거는 비밀입니다. 블렌딩 안하고 딱 하나의 샤리지만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것 같은데 사실 단순하게 맛을 더 잘 내는 게 요리에선 더 어려운 거죠. 아까 찌개에 했던 방어가 나왔는데 오늘 마늘 터치는 해주시지 않았네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핫꽁치, 사요리가 나왔는데 시소와 실파를 둘 다 쓰시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까요? 역시 네타의 맛 자체가 강하지 않은 약간 도화지 같은 네타라서 그렇겠죠? 위에는 역시나 생강즙만 살짝 발라주시고 버리시네요. 핫꽁치는 부재를 어떻게 쓰냐, 그리고 숙성을 어떻게 해서 식감을 어떻게 살리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로에비, 시라에비, 흰 돗대기 새우, 쌀새우, 이름이 정말 여러 개인 새우죠. 입안에서 샤리와 새우가 같이 부드럽게 풀려버리고 살 자체가 달아요. 특히 아까 미리 꺼내놓으셔서 온도감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더 단 거겠죠? 아지, 전갱이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와 시소 둘 다 쓰셨는데 저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눌러서 이렇게 재료를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이진욱 셰프님이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맛있다고 극찬이 자자한 집을 오랜 시간 걸쳐서 갔었는데 부재료들의 맛이 너무 세서 원재료의 맛을 다 가리는데 여기가 도대체 뭘 요리를 잘한다는 거지? 그게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투박하더라고요. 여기 스시는요, 위에 야꾸미를 딱 적정량만 올려주셔요. 네타의 맛을 가리지 않아요. 아지가 요즘 사실 제철이 아니라서 어딜 가도 다 질감이 무른 편이에요. 그리고 통영산만 있고요. 스시인인데도 이날은 아지가 솔직히 조금 아쉬웠다. 스시인이 아쉬웠다는 건 어디 가도 아쉽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태, 금태 무조건 맛있지. 그리고 스시인이니까 기대치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기대를 뛰어넘네. 금태 표면 보시면요, 입체감이 유독 살아있잖아요. 보통 옥돔은 이렇게 잘 사는데 금태 껍질은 이렇게 잘 살아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이날이 그날이네. 제가 맨날 잘 튀긴 표현할 때 입체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랬어요. 한 입 물면 안쪽 살에서 기름기가 왈칵 쏟아지는데 아마도 뒷주방에서 이승엽 셰프님이 튀겼을 것 같은데 이날 유독 튀김들이 맛있었어요. 이러다가 덴뿌라인 가시는 거 아닌가? 뜬금없지만 스시인 가보신 분들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 키친타월과 랩이 일본 건데 한국 거랑 차이가 무지 커요. 가끔 다른 업장 보면 집게하고 간장 뺄 때 키친타월이 휴지처럼 일부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들 무슨 말인지 일본 거는 저게 좀 덜하다고 해요. 랩은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잘라도 잘 잘린다고 하네요. 랩이랑 키친타월 이야기는 진짜 나밖에 안 했을걸? 이게 샤리가 다 떨어지면 뒷주방에서 가져다 주는데 샤리의 온도감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조금씩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밥통 크기의 한계와 질감 때문에 밥을 2번 하는 곳들이 있어요. 하이엔드급들은 거의 2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시인도 2번 하는데 셰프님이 직접 들어가서 길이 하고 나오셔요. 샤리가 진짜 중요하다 보니까 셰프님이 직접 하시는 건데 또 니기리 하다가 들어가고 샤리까지 만들고 나오시고 이런 것도 진짜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멀티태스킹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날 아까미의 색이 유독 시뻘갰어요. 그래서 뭔가 보기 좋아서 맛도 기대했는데 이날 아까미 무지 좋았어요. 이게 오도로는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는 게 이상적이라 그러고 아까미는 약간 좀 양갱 같은 질감이 좋은 거라고 하는데 이게 딱 그런 아까미였어요. 살짝 유자 터치도 해주셔서 기분도 좋았고요. 이날 오도로 대뱃살 부위는요, 오늘도 안에는 김을 넣으셨고요. 요즘 한국 스시야들은 거의 다 스페인, 멕시코, 보스턴, 아일랜드, 가끔 호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려 쓰시는데 어서 셰프님이 일본산 참치 다시 쓰시는 거 보고 싶어요. 에스파냐 참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에 납치해서 일정 범위 안에 가두어서 키우는 거라 굉장히 기름진 편입니다. 이게 심해를 하고 좀 숙성을 해야지 저렇게 수분감 때문에 껍질이 잘 벗겨지는 거고요. 사바보우즈시는 안에 조림표고를 넣어주셔서 단맛과 식감을 추가해 주셨는데 셰프님 지론이 안에 살짝 이렇게 달달한 게 있어야 더 맛있다고 생각하셔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표면은 역시나 간장과 마늘 터치 이후에 아브리를 합니다. 이게 디테일이죠. 마늘과 간장도 불이 닿으면 좀 맛이 바뀌잖아요. 전 사실 욕심이 많아서 니기리로도 하나 먹고 싶고 사바보우즈시로도 이렇게 하나씩 먹고 싶은데 욕심이죠. 이진욱 셰프님이 새우들이 편차가 좀 있어서 쓰지 않으시는 편인데 도화새우는 이렇게 덴뿌라로 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통 덴뿌라 반죽에는 맥주가 들어가고 스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많이들 쓰시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 더 들어가요. 자가 들어가는데 이거 아신 분은 없을걸? 이날도 이게 진짜 평상시보다 더 맛있어. 튀김 표면이 입체적이고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비어있다고 할까? 튀기니까 가뜩이나 새우가 다는데 무슨 사카린 발라놓은 것처럼 달던데 사카린 안 먹어봤는데 이날 튀김들이 평상시랑 분명 달랐는데 이게 뒷주방 요리 솜씨가 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갔었는데 그날은 튀김이 어땠냐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니는 오가와네요. 예전에 시미즈편에서 제가 우니 브랜드들 이야기 좀 했었죠. 보장된 맛이고 우니는 역시 그냥 맛있는 우니의 맛이었어요. 스시 처음 먹을 때는 우니가 제일 맛있는데 먹다 보면 좀 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늙어서 우니로 감동받기 힘든 게 약간 좀 그런 나이다. 저는 셰프님이 이렇게 니기리 하실 때 저렇게 확 뒤집는 게 멋있더라. 셰프님도 제 영상 보신다고 하셔서 좀 민망한데 좀 섹시. 근데 뭔가 니기리가 더 간결해지고 짧아지신 것 같은데 제 느낌의 문제겠죠? 사실 셰프님의 니기리 방식 보통 이제 다테 가이시로 하시는데 가끔은 고테 가이시로도 하실 때가 있어요. 요거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장국 이거 저번에 설명 안 했으니까 장국이 코스 어느 순서에 나오는 게 맞냐 뭐 이런 걸 싸우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전혀 없어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도 후반부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셰프님들도 손님이 전날 과음한 것 같다 그럼 초반에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실 이 스시인의 장국은 간으로만 보면 슴슴해요. 샤리는 강한 편인데 장국은 굉장히 약해. 그 대신에 저기 안에 있는 게의 뉘앙스가 무지 진해요. 그래서 심심하진 절대 않아요. 이게 마지막에 먹으면 먹었던 술이 좀 깨고 지친 혀를 풀어주는 느낌이라 약간 일부러 간 자체는 마일드하게 하신 것 같아요.
거의 꽃게를 넣어주시는데 가끔씩 도미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좀 변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들어가 있는 게의 크기를 보는데 이것도 항상 일정해. 셰프님도 저랑 같은 쪽이신 것 같은데. 안 하고는 제가 가장 보기 싫은 네타인데 저게 나오면 거의 끝이란 뜻이니까요. 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모나카, 마카다미아 등이 있는데 이거 좀 진사인 것 같은데 모나카, 팥이랑 마카다미아 같이 먹는 것도 있긴 해요. 같이 간 친구가 추천해줘서 먹었는데 맛있네. 근데 지금 보니 산설이 손이 예쁘네. 이날도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초대해줘서 고맙다 산설. 이날은 아지 오도로가 살짝 아쉬운 거 정도 빼고는 진짜 거의 완벽했던 것 같아요. 특히 뒷주방 요리들이 이미 최고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았어요. 사실 80점에서 95점 가는 것보다 95에서 97, 98 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날은 전 98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들었는데 스시인 간다고 으스대고 뭐 그런 분들 또 있다면서요. 그러지 맙시다. 근데 스시인 가면 특별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셰프님과 매니저님이 특별하게 대해주시니까 멋있었다. 수미슐랭이었습니다. 다음엔 디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